자, 이번에는 화학 전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기화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상호 관계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 환원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자발적인 화학 반응으로부터 전류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있고 또 거기에 반대되는 과정이 해당이 되는 것, 즉 역과정인 전류를 사용을 해서 반대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과정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전기화학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화학에서 그 전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해서 전류를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배터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만드는 전기화학 전지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번 챕터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러한 겁니다. 전지의 종류라든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연과 구리하고의 반응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체 상태에서 이제 아연 금속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연 금속을 어디에다 넣냐면 구리 이온이 있는 이러한 수용액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A에서 B로 C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면 용액의 색깔이 점점 이제 푸른색에서 흰색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투명한 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용액의 색깔이 점차적으로 투명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용액은 구리 이가 플러스 이온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청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구리 이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구리 이온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 구리 이온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바로 구리로 이렇게 석출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금속이 석출되고 있는 모양을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렇게 이제 구리가 실제로 석출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구리는 어디에서 전자를 받았느냐? 바로 아연이 전자를 내놓은 그러한 과정 안에서 전자를 잃어준 그 상태에서 전자를 얻어서 이 구리가 구리 이온이 구리로 이렇게 석출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화학에서도 그 기본적인 원리는 산화 환원의 과정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전지의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산화 환원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때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산화제라든지 환원제, 그리고 이제 도선, 전자가 이동하고 있는 그 이동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질 등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장치가 세팅이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전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상태에 해당이 되는 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타 전지예요. 이 볼타 전지는 각각 아연판과 구리판을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황산 수용액에 담가둡니다. 묽은 황산 수용액에 담그고 두 금속을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선으로 연결을 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꾸며준 장치가 바로 볼타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지 식을 우리가 일단 보면은 이렇게 전해질에 해당이 되는 묽은 황산을 가운데로 놓고 양쪽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나서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아연판을, 오른쪽에는 구리판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연과 구리가 있고, 아연에서는 전자를 내어주는 산화 과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내어주는 산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극은 구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플러스 쪽에 극이 되면서 전자의 이동은 이렇게 아연에서 구리 쪽으로, 아연판에서 구리판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극에서의 산화 환원 반응을 우리가 보면 아연판에서는 이렇게 전자를 잃고 전자 이모를 내주죠. 그래서 아연 이가 플러스가 되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극에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 그 수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구리판에서는 구리가 석출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가 기체로 발생한다라는 점을 이렇게 포인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소 이온이 있는 것이고 구리는 구리판은 구리 이온 상태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 이온이기 때문에 수소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로 발생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온화 경향을 봤을 경우에 아연하고 구리하고 비교해서 아연이 더 반응성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볼타 전지에 대해서 봤는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볼타 전지에서 플러스 극 쪽에 수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기체 상태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분극 작용이라고 해서 전기가 일시적으로 흘렀다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극 작용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요걸 이렇게 임의로 흔들어 주죠. 그러면은 여기서 기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전자가 이제 흘러들이면서 전극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는 다른 표현 다른 것으로 감극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 감극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H2O2나 과산화수소죠. K2Cr2O7, 중크롬산 칼륨이나 MnO2, 이산화망간 같은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는 MnO2, 이산화망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산화망간을 여기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어, 발생하고 있는 기체가 수소 기체죠. 수소 기체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소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바람에 H2O가 생기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 것을 이제 없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극제로서 이와 같은 물질들을 활용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전자가 흐르는 것은 아연판에서 전자의 이동에 대한 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는 이제 아연판에서 구리판 쪽으로 전자가 흐르고 이때 전류의 흐름은 구리판에서 아연판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볼 거는 다니엘 전지예요. 다니엘 전지라고 하는 것은 아연판하고 구리판을 이용하는 것은 앞에 볼타 전지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해질을 분리를 했어요. 따로따로 놨습니다. 그래서 아연판 쪽에는 황산 아연을 전해질로 놓고 구리판 쪽에는 황산 구리 수용액을 각각 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하는 거는 이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선, 도선은 이제 볼타전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염다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염다리예요. 그래서 염다리를 연결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다니엘 전지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그 볼타 전지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선이 이제 가운데로 나눠진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염다리를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텐 이가 플러스와 CU 이가 플러스라는 거는 전해질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황산 아연 수용액과 황산 구리 수용액에다가 각각 아연과 구리를 이렇게 담갔다라고 해서 매번 이렇게 그림에 대한 것을 따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전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딱 요렇게 식만 봐도 우리는 이거는 다니엘 전지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이온화 경향은 앞에서와 동일하겠죠. 아연 쪽이 전자를 내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연판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긴 동일해요. 자, 그런데 볼타 전지와 달리 이 다니엘 전지 같은 경우에는 석출되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구리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구리 이온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를 받으면 전자가 이렇게 풍부해지면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구리로 석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환원되고 있는 것은 다니엘 전지에서는 구리가 환원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타 전지와 다니엘 전지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연과 구리이지만 차이점은 각각 구리가 석출되느냐, 이때는 다니엘 전지고요. 그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제 볼타 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식을 일단 우리가 보면 어 구리와 아연하고의 그런 반응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연판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구리판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흐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역시 아연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것이고, 전류의 흐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리판에서 아연판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연이 이렇게 금속 상태로 있었다가 이게 반응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아연이 산화가 돼요. 그러면 원래보다도 아연의 이온은 점차적으로 더 많아집니다. 아연 이온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아연판에 대한 부분의 질량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쪽에서는 구리 이온이 있었는데 구리 이온이 구리로 이렇게 전자를 받게 되면은 석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로 환원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구리판 쪽에 구리의 질량은 이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구리 이온 때문에 여기가 이제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구리 이온이 점차적으로 구리로 석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용액의 푸른색은 점차적으로 엷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볼타 전지와 달리 이 다니엘 전지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분국작용이 없습니다.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분국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또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지의 2차 전지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염다리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염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KCl이나 Na2SO4를 이제 전해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천이라고 해서 뭐 젤리 같은 형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녹이면은 이제 용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전해질을 넣어서 이제 굳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집어도 이게 쏠리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젤리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U자구 안에다가 이걸 넣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제 흐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해질의 역할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염다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염다리는 바로 이러한 전해질이 이동하는 이동 통로가 됩니다. 그럼 도서는요? 도서는 전자의 이동 통로가 돼요. 각각의 통로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염다리는 왜 필요하냐? 앞에서 우리가 아연이 산화되면서 아연 이온이 증가하고 구리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석출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온의 전하의 불균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해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불균형한 그런 이온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다리라고 하는 거는 전해질을 넣어준 것, 그리고 전해질로서는 KCl이나 Na2SO4 같은 거를 사용한다. 보통 이제 KCl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동할 때 이동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비슷하고 전해질의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는 거죠. 화학 전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볼타 전지와 다니엘 전지를 보겠습니다. 이 볼타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가운데 넣어주고요. 이 전해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연판, 왼쪽은 마이너스 극, 그 다음에 오른쪽은 구리판, 그래서 이제 플러스 극을 이렇게 해서 각각 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염다리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염다리의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요. 양쪽으로 용액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써줘요. 그래서 아연판에는 황산 아연을 넣고 구리판에는 어,
황산 구리 수용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연판에는 황산 아연 수용액을 담가 놓고 그 사이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것만 보고도 이게 볼타 전지식인지 다니엘 전지식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출문항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물어보고 있죠. 다니엘 전지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자를 내어주는 것. 자, 그러면 전자를 내어주는 것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연이 아연 이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내어주면서 전자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도선을 따라서 이게 전자가 흐르죠. 그러면 또 이 문항은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전자를 받아야 돼요. 전자를 받아서 이제 석출이 되겠죠. 구리가 석출이 된다. 그래서 이번 문항에서 물어보고 있는 단일 전지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2번 아연이 산화되고 있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물어보면 이거는 3번에 해당이 되는 구리가 석출되고 있는 반응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수소 전극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표준 수소 전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표준 상태의 어떤 전극이 필요했어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냐면 바로 수소를 통해서 잡았습니다. 자, 기준은 1.0몰에 해당이 되는 그 산용액에다가 백금 전극을 요렇게 설치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백금 전극에 이때 상태가 1기압 그리고 25도씨에서 수소기체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1기압 25도씨에서 수소기체가 이 산이온 H 플러스 이온과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제로 기준 상태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극 전위 값을 0볼트로 정해 준 겁니다.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환원 전극에서 이와 같은 환원 반응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태, 이거를 이제 표준 전극 전이라고 해서 이 표준 전극 전이 측정 반응이 표준 수소 전극의 다른 전지, 다른 반쪽 전지의 전극을 연결해서 얼마의 전압이 나오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소 양쪽 한쪽에는 H 플러스가 있고 한쪽에는 제텐이 있으면서 이렇게 0.76볼트에 해당이 되는 전압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전위에 해당이 되는 것, 앞에서 봤던 그 아연 이온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연 이온 같은 경우에는 0.76볼트가 되지만 각 전극 반응에 대해서 따로따로 그 방법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쪽 반응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전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전지의 전위를 따로따로 나눠서 측정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되는 값을 우리가 0볼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반쪽 전위에 해당이 되는 값이 0.76볼트다라고 하면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체 전지의 값은 이 환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은 표준 상태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제 여기는 0볼트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0.76볼트 반쪽 전위가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 전지의 전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0.76볼트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이제 수소와 아연에 대한 그 방법으로서 앞에서 수소 전극과 그 다음에 아연 전극의 전체 전지 전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계산을 해봤고 그것이 이제 0.76볼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표준 환원 전위 값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내놓거나 또는 받아들이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때 표준 환원 전위 값이 크면 클수록 이거는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력이 커지게 된다. 환원이 잘 된다라는 동일한 얘기죠. 표준 환원 전위 값의 부호가 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수소 이온에 비해서 전자를 더 받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환원 전입값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서 절대값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내놓는 게 더 쉽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해서 이 기전력을 계산하는 것은 큰 환원 전입값에서 작은 환원 전입값으로 계산을 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측정된 전입값이 1.1V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연과 구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각 아연과 구리판을 이용을 했고요. 이때 산화전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아연이 산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환원전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구리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이 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때의 기전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계산을 했을 때, 아연은 앞에서 우리가 0.76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0.34 값이 된다. 그래서 0.34V가 된다. 그러면 둘의 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1.1V가 된다. 이래서 우리가 그 반쪽 반응에 대한 그 전위를 표를 통해서 보면 그 전지로 형성이 됐을 때 그 전압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요. 전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아연이 산화됐을 때 이때 기전력이 0.762가 되는데, 이때 부호를 보면은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0.762가 됐고, 구리는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는 거를 잘하니까 플러스 0.339가 됐습니다. 그러면 둘의 이제 전체 반응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기전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보면 값은 0.339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전력이 큰 환원 전입값에서 작은 환원 전입값으로 뺐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제 1.1V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아연과 은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전체 반응식은 다음과 같고, 이때 기전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을 하면 0.799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762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계산을 하면 1.561V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를 보면 이 기본적인 환원 전입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기전력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전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쪽 반응들의 표준 환원 전입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환원 전입값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전압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볼 수 있죠.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은이온에 대한 부분을 했었죠. 은이온 했었고, 구리온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연에 대한 부분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 환원을 전위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플러스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원이 잘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보는 거죠. 표준 상태가 아닌 전지의 기전력을 계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표준 전지 전압하고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볼 건데요. 여기에서 전지 전이하고 자유에너지 변화에 대한 부분은 서로 이렇게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깁스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G 표준 상태 플러스 RT ln Q인데, 여기에다가 깁스 에너지와 기전력하고의 관계식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델타 G는 마이너스 NFE라고 하는 이 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때 여기서 Q라고 하는 거는 반응 지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델타 G는 마이너스 NFE 식과 델타 G 너드는 마이너스 NFE 너드의 식을 각각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델타 G 대신에 마이너스 NFE를 대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G 너드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NFE 너드 플러스 RT ln Q 이렇게 일단 대입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NFE는 마이너스 NFE 너드 플러스 RT ln Q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NF로 나눠줍니다. NF로 나눠주고 여기는 그러면 이제 남은 식은 E는 E 너트 마이너스 RT NF 괄호하고 LNQ와 같은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Q에 대한 부분은 지수가 이제 자연 로그보다는 이제 상용 로그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아예 계산까지 해서 나온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그다음에 Q 이렇게 바꿔 놓은 거고요. ln에서 로그 Q로 그리고 마이너스 2.303 RT per NF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298도 K에서 2.303 RT-NF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을 계산을 했더니 0.0592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이 기전력에 해당되는 값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반응에 대한 자발성을 우리가 보면은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깁스 에너지가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비자발적인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